예, 안녕하세요. 김기현TV의 김기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설 연휴에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산업계 계신 분들이 이제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접했는데 젠틀몬스터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젠틀몬스터라는 선글라스. 참고로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안경이 젠틀몬스터 아니에요. 예, 선글라스 아닙니다. 보안경이고요. 젠틀몬스터 굉장히 잘 나가는데 성수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성수 이 핫한 성수에 사옥도 지었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데 블루 엘리펀트 언젠가부터 블루 엘리펀트가 젠틀몬스터의 대항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블루 엘리펀트가 이제 표절 의혹에서 CEO 구속까지 CEO 구속 이례적으로 보통 지식재산 소송이나 이런 재판에서 그런 경우 잘 없는데 이례적으로 구속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가성비의 몰락, 데드카피의 최후라고도 어디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젠틀몬스터, 블루 엘리펀트. 지금 뭐 핫합니다. 굉장히 이 지식재산 IP 쪽에서는 굉장히 핫한 뉴스인데 좀 살펴보자면 일단 성공가도를 달리던 대표가 구속이 됩니다. 최모 씨, 블루 엘리펀트 CNK 이 회사의 최모 씨가 구속이 되고요. 혐의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디자인보호법 침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그러니까 이제 지식재산이 산업재산권도 있지만은 저작권 그리고 산업재산권도 있지만은 거기서 보호를 못 받는 것들은 보통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커버를 하는데 이것까지도 걸린 거예요. 단순한 디자인 유사성 시비를 넘어서 사법부가 이 카피캣 관행에 대해 구속 수사라는 초강소를 둔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투자해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상품을 개발했을 때 특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 테크 산업 이런 쪽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걸 빼갈 때 굉장히 이게 뼈저리거든요. 뼈저리인데 디자인 쪽, 특히 디자인이 들어가는 쪽은 이걸 사실 증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은 부정경쟁방지법도 개정이 됐었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식재산 강국이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모양을 보였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세게, 굉장히 강한, 센 판결을 내렸다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요거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덩치는 작지만 이익률은 더 높은 이제 기형적인 성장을 사실 블루 엘리펀트가 해왔습니다. 카피캣으로서 젠틀몬스터가 오리지널이고 매출을 이제 젠틀몬스터가 한 6,200억 영업이익 여기도 굉장합니다. 한 2,300억 영업이익률이 37.5% 얘는 이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 좀 프리미엄 브랜드, 프리미엄 비즈니스를 하는 쪽이 손익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업 가치를 4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4조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철저하게 뺏긴다라고 뺏긴다라는 평을 들었던 이 블루 엘리펀트 같은 경우는 매출이 300억입니다. 300억이에요. 20분의 1 토막 수준이죠. 영업이익률이 근데 128억, 매출 300억에 이익률이 거의 42.7%. 중소기업입니다만 R&D 비용이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연구 개발을 한 게 아니라 너무 뺏겼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블루 엘리펀트가 사실 이제 뜬 이유 중에 하나는 가성비를 앞세워서 창작 비용을 제거하고 이 40%가 넘는 비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이 배경은 일반 고객들이 요즘 손님들 굉장히 똑똑하시고 비교 분석 많이 하시잖아요. 젠틀몬스터에서 물건 보고 왔는데 거의 흡사한 물건이 품질에서도 그렇고 디자인에서도 그렇고 거의 흡사한 물건이 그리고 거의 흡사한 느낌의 쇼룸이 블루 엘리펀트가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호구가 아닌 이상 젠틀몬스터 브랜드 인지도는 있지만 굳이 블루 엘리펀트를 안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이쪽으로 많이 쏠렸다는 거죠. 특히 가면 갈수록 이 두 회사는 이제 참 이게 뭐 최종 판결까지 어떻게 나느냐 이것도 더 두고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혁신을 파는 기업이냐 껍데기를 파는 기업이냐. 그 젠틀몬스터는 스페이스, 아트, 글로벌 협업, 실험적인 쇼룸, 독창적인 세계관 구축 이거 가지고 한마디로 브랜드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후발 주제였던 블루 엘리펀트는 바이럴 앤 카피, 공격적인 SNS 마케팅을 잘 했어요. 잘했던 것까지는 인정. 근데 이제 너무 젠틀 몬스터와 유사한 스타일을 차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 혼돈스럽습니다. 이게 젠틀 몬스터의 서브 브랜드인가? 이런 오해까지도 하셨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뭐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첫 번째 증거, 오차 범위 없는 99%의 일치율, 안경알이 호환이 됩니다. 100% 안경알이 호환 사실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경을 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경알을 선택하면 갈아서 그 안경테에 맞춰서 이렇게 가공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거를 대놓고 뺏겼다. 유사도가 이제 95에서 99% 정도 나온다. 특히 젠틀몬스터의 제프라는 이 모델이 있는데, 이 시리즈 모델이 있는데 카피 프로덕트랑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유사도가 95에서 99%더라. 주요 모델 33종에 대한 3D 스캐닝을 했던 결과 창작의 고통 없이 성공한 디자인을 정밀하게 복제했음을 입증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다. 빼박이라는 거예요. 빼박. 이게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다는 거고. 두 번째. 저도 이런 거 트래킹하는 거 참 좋아하긴 하는데 원작자의 디자인을 내 이름으로 등록했다. 젠틀몬스터가 2021년에 안경 파우치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했던 게 있는데 이거를 블루 엘리펀트에서 동일 디자인을 특허청에다가 당시는 특허청이죠. 지금은 지식재산청인데 2023년도에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디자인 무효 심판이 진행 중이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일도 있었다. 이 마치 이거를 이제 역이용해서 마치 자신들이 오리지널인 것처럼 행세한 대담한 지식재산권 침해였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법조계에서 괘씸죄까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강하면서 이례적으로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증거 세 번째. 이게 참 부정경쟁방지법 측면에서 저는 좀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생각드는데 공간과 분위기까지 훔친 성과물에 대한 도용이 너무 심했다. 그 왼쪽이 젠틀몬스터 쇼룸입니다. 오른쪽이 블루 엘리펀트 스토어예요. 언뜻 봐서 굉장히 흡사하죠. 고민을 별로 안 한 것 같다. 너무 대놓고 뺏겼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결정적으로 고객들이 혼동합니다. 이 부정경쟁방지법이 이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위반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인테리어, 조형물 배치, 패키지 구성까지 이제 모방을 했다는 거죠.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의도적으로 유발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상표권을 이제 침해하게 되면 혼돈을 유발한다. 혼돈을 유발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상표권 침해 여부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결정 포인트인데 상표권으로 사실 이제 쇼룸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이 부분까지 커버를 해서 봤는데 너무 뺏겼고 너무 혼돈이 되더라. 그러니까 잘 모르는 저도 사실 블루 엘리펀트라는 이 브랜드를 처음 봤을 때 젠틀 몬스터의 서브 브랜드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했었을 정도입니다. 이제 그 뭐 진짜 잘못한 게 있다라면은 대가를 치러야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청구서가 나라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128억에 불과하지만은 현재 법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예상 손해배상 청구액이 한 200억 원 정도 될 거다. 1년치 영업이익 이상의 돈, 한 2년치에 육박하는 이 손해배상 청구액이 나라들 예정이다라는 이 정도는 청구하게 될 거다. 이 정도는 갚게 될 거다. 이 정도는 지불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 7억 원 가압류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기업 존속을 위협하는 금전적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무서운 게 이거예요. 사실 이제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이걸 제가 이제 하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판매 금지 그리고 이제 전량 폐기 명령의 공포가 있습니다. 판매 즉시 중단에 대한 명령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보도자료 나오고 이런 이슈가 터지고 나면 특히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에서 퇴출할 수가 있습니다. 퇴출되게 되면은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붕괴가 되게 되면은 제값을 받고 장사하기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재고 전량 폐기 명령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 소송, 추가 소송을 통해서 특히 이제 매장 철거 등의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 이제 사업 접어야 돼요. 진짜 이 수순대로 가게 되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 위기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카피캣의 시대는 끝났다. 단순 민사 배상을 넘어서 경영진 구속이라는 형사처벌로 이어진 이번 판결은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자산임을 증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뺏기지 맙시다. 진짜 이 법 지키면서 법대로 다 법을 다 지켜가면서 사업하는 게 힘들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지식재산 강대국이고 이거는 큰 자산이에요. 이 자산을 훔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지켜야 된다. 좀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또 보호해줘야 되고 쉽게 얻은 성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얻은 성장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특히 이제 회사에서 보면 이제 성과 같은 거 만들어낼 때 어뷰징, 뭐 뺏기거나 이제 꼼수 부리는 친구들 보면은 분명히 제가 대가를 치르는 거를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도를 지켜라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는데 특히 이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리티가 없는 성장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건은 가성비라는 가면 뒤에 숨은 무임승차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장이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블루 엘리펀트 안타깝네요. 젠틀몬스터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더 높이 비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